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이 반도체 특수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들어가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 B2.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정부에서 이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묻고 했는데 일부에서 이거 상패 요구도 있었는데 맞아요.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해서 상패는 없다. 네.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었다. 예, 약간 늦은 감은 있고 왜냐하면 좀 더 일찍 했어요. 좀 더 일찍 그리고 예. 이게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금융위 업무 보고 때 예. 신속하게 보완해서 예, 하라라는 그쵸.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예. 사실 그 얘기는 벌써 그 전주부터 그 전에부터 그래요. 이 상품이 5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네. 5월 27일 거의 한 달 반, 한 50일도 채 안 됐긴 한데 예. 그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한 변동성에 실질적으로 이 원인이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 대만이나 다른 어떤 TSMC에 비하면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데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 네. 특히 코스피가. 예. 그 핵심이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들어가 있는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이거든요. 네. 두 개 종목만. 근데 이제 원래는 처음에 제가 그때 그 구윤철 네. 그 경제부총리 이제 그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네. 별도의 그 오찬 간담회가 예, 있었어요. 예. 이번에 이제 그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발표 전에 이제 기자 그 부장들한테 먼저 네, 얘기하면서 근데 안 물어봐. 우리 부장들이 언론사 안 부장들. 물어봐요? 그래서 왜 안 물어봐? 제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시겠어요? 물어봤어요. 예. 아니 이거 레버리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때 이제 막 고윤철 부총리가 뭐 삐죽삐죽하면서 이제 예. 자기가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금융위와 금융감원에서 보통 하고 금융위 네, 하는데 네, 그래도 네. 이제 경제부총리가 총괄 그렇죠. 하니까 예. 원래는 이제 이 상품을 도입할 때는 환율 지금 1,500원대 중반이 환율 좀 잡기 위해서 그래서 환율 그리고 이제 이 서학개미 네. 우리 코스피의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그런 불만 그런 그 투자의 지배구조의 그런 불안전성 불투명성 때문에 미국 시장이 외국 시장에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죠. 예, 네. 특히 젊은층들. 네. 하여튼 그런 그 외환 그 환율의 그런 부담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왜 나갔냐 봤더니 외국에 그런 금융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버리지 쉽게 예. 말하면 그 뭐 1%면 2% 예. 추정하는 뭐 하여튼 그런 그 이익과 어떤 그런 걸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우리도 도입하겠다. 예, 그리고 맞아요. 돌아와라. 맞아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라. 예, 예.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많이 상법 개정 포함해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도 이루어졌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 상품 다양한 상품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두 종목에 특히 또 이 반도체 특히 두 종목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또 실적이 좋다 보니 이쪽 너무 쏠리는 거예요. 네. 근데 쏠린 것도 사실 지금 한 3조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예. 규모 13조 원 규모인데 전체 ETF 전체 시장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ETF 시장이 지금 한 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많지는 않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꼬리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이게 계속 그 떨어질 때는 예. 이게 ETF 상품이라는 게 곱하기 2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상품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가입도 좀 어려워요. 무조건 예. 1,000만 원 넣어야 돼 현금을. 그렇죠. 근데 이걸 3,000만 원 올렸다는데 올렸죠. 하여튼 1,000만 원 집어넣고 예. 교육도 2시간씩 받아야 됩니다. 되죠. 그런데 뭐 이것도 늘렸어요. 1시간으로 예. 1시간 더 늘렸다고 예. 하는데 여하튼 그러면서 남들 이 리스크가 큰 상품인데 그만큼 이제 전문가나 좀 리스크를 알고 들어와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고 들어온 거죠. 예. 무조건 일단 따블이야.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도 더블로 나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더블이 되고 또 다시 오를 때는 예. 이 더블이 떨어지면 네. 그 회복 그대로 더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변동이 클 때는 레버리 상품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갔던 대부분의 지금 그 레버리 상품에 마이너스 한 40%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 선수들은 빠져나왔다. 예. 이미 정부가 이제 뭐 보완책을 만든다 뭐 하면서 약간의 이제 시장은 이번에 이제 그 보완 대책을 만들면서 뭐 네. 약간 좀 조정은 있을 거다. 과거보다만큼 이렇게 과열은 안 될 거다라고 네. 하지만 글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오늘 시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안 좋고 예. 또 이게 이제 큰 효과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약간 좀 떼내진 감은 있다. 좀 더 빨리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얘기가 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찬진 금감원장이 뭐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했다라고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기 전에 맞아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맞아요. 들어 눕든지 앉든지 하셨어야 됐던 거 아닌가. 금융당국의 수장인 이찬진 원장의
잘못, 좀 그럴 땐 판단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금감원 그걸 또 일부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뭐 특정인에 대한 그렇죠.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긴 한데 예. 그 책임론으로 몰아가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런 위험성도 알고 있었고 예. 충분히 일단 그런 처음에 그 도입에 대한 어떤 선의의 배경, 어떤 환율 안정, 그다음 국내 금융시장의 어떤 활성화, 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장면을 봤다가 그 리스크가 사실 미국에도 그런 상품 많거든요. 그렇죠. 2배 추종이나 뭐 3배 추종, 예, 4배 예. 추종도 많아요. 근데 맞아요. 이 정도까지 근데 시장을 흔들진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만큼의 나름대로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이 크고 네. 또 그런 상품이 일부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만 쏠려 네. 있고 또 이 두 종목이 가장 실적이 좋다 보니